여러분은 짱구에 대한 도시전설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벌써 연재한 지 30년이 넘어가는 짱구는 못 말려. 짱구는 못 말려는 성인 만화로 시작해서 지금의 일본 국민 애니메이션이 되기까지, 또 얼마 전 작가가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르기까지 짱구와 그 주변에 대한 어둡고 무서운 도시전설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 도시전설 중에는 가십거리로 읽어버리고 잊혀지는 이야기도 있지만 소름이 돋을 만큼 몇 날 며칠을 머릿속으로 헤집고 다니는 불편한 이야기도 있었다. 짱구의 도시전설, 그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짱구는 5살 때 이미 사망했다. 이 이야기는 꽤나 유명한 도시전설 중 하나이다. 짱구는 5살 때 집 앞 골목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슬픔에 빠져있던 짱구 엄마 복미선은 유품을 정리하던 중 생전 짱구가 사용했던 크레용과 낙서장을 발견하게 된다. 복미선은 지금의 짱구가 살아있었더라면 이란 행복한 상상을 하며 그 크레용으로 그녀의 망상을 그리기 시작한다. 짱구는 못 말려 원작의 원제는 크레용 신짱이다. 제목에 크레용이란 단어를 넣은 이유가 어린이만 알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복미선의 망상에 사용된 크레용이었다니 무섭다.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짱구의 이야기가 이미 죽은 짱구에 대한 복미선의 망상이라고 생각하니 짱구는 못 말려는 호러물? 맹구의 엄마는 아동방치의 살인자. 생각해보니 맹구의 엄마를 본 적이 있었나? 확실히 철수, 유리, 훈인의 엄마는 떠오르는데 맹구의 엄마는 떠오르지가 않는다. 만화 속 유치원 행사, 운동회, 엄마들의 모임에 맹구의 엄마는 없다. 심지어 유치원에 아이들을 마중 나가는 장면에도 맹구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 맹구는 부모로부터 방치되고 있었다. 게다가 맹구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항상 콧물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이다. 아들이 1년 내내 이런 상태인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건 아이를 보호할 의지가 없는 아동방임이 아니었을까? 왜일까? 원래 이 만화는 짱구 가족 외에도 친구들과 주변 인물 그리고 유치원 사람들까지도 상세한 설정을 갖고 있다는 게 매력이다. 그런데 작중 맹구의 가족 이야기는 전혀 거론되지 않는다. 실제로 만화에서도 엄마의 얼굴만은 그려지지 않는다. 과거에 엄마 아빠가 등장하는 씬이 몇 번 나오기는 하는데 절대로 얼굴만은 가려져 있다. 이건 작가가 의도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일이다. 혹시 신비주의? 그것은 짱구의 사망설과 다음에 소개될 도시전설과 연결된다. 사라진 25화. 짱구는 못 말려에 25화가 없었나? 찾아봤더니 진짜로 만화에는 25화를 건너뛰고 26화로 이어진다. 24화는 1991년 2월 26일호에 실렸고 그 내용은 복미선이 외출하면서 짱구에게 집을 부탁했고 짱구가 집을 엉망으로 만든다는 내용이었다. 그 다음 이야기가 3월 5일호에 실리게 되는데 그 내용은 복미선이 짱구와 함께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25화가 아니라 26화로 실리게 되었다. 25화는 사라진 걸까? 아니면 편집자의 단순한 실수였을까? 여기서 도시전설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앞서 말했듯이 짱구는 5살 때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24화에서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짱구는 엄마가 돌아올 시간이 되자 혼날 것이 무서워 집을 나오게 된다. 이때 짱구네 집으로 향하던 맹구의 엄마는 갑자기 튀어나온 짱구에 미처 반응하지 못해 자동차로 치게 되고 짱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복미선은 짱구가 사용하던 크레용과 낙서장으로 그녀의 망상을 그리기 시작했고 26화부터는 복미선의 망상에서 비롯된 이야기라는 것이다. 이것을 볼 때 아들을 죽인 맹구의 엄마를 만화 속에 등장시키지 않는 것은 복미선의 당연한 마음이 아닐까. 사실 사라진 25화에 대해 밝혀진 사실로는 단순한 숫자 착오로 일어난 해프닝이었고
작가였던 우수이 요시토상도 편집자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일화가 있다. 의문의 인물 초롱이. 돌연 등장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의문의 인물 초롱이. 2012년 7월 12일 초롱이가 나타났어요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5년 뒤에 짱아의 친구라는 설정으로 등장했다. 처음부터 미래에서 타임슬립해온 친구라는 떡밥을 깔아놓고 등장시켰는데 미래에서 타임슬립한 것 같은 초롱이는 이상할 정도로 짱구의 집안 사정과 주변 인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건 초롱이가 5년 후 미래에서 온 짱구의 동생 짱아라는 것이다. 그 결정적인 근거로 짱구가 초롱이에게 이름을 물어보자 희마 나 초롱이야 라고 대답하거나 짱구를 부를 때 오니? 라고 하며 얼버무린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초롱이와 짱아는 매우 닮아 보인다. 그 외에도 짱구처럼 하나씩 틀리게 말하는 습관이라든지 짱아와 마찬가지로 보석 같은 반짝이는 물건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다. 만화에서 초롱이는 자신을 5년 뒤에 짱아의 친구라고 밝히며 자기가 과거에서 온 이유가 미래의 짱아는 매일 엄마한테 혼이 나기 때문에 복미선이 진짜 짱아의 친엄마인지 확인하기 위해 왔다고 말은 한다. 하지만 미래에서 온 초롱이는 짱아 본인이란 것이다. 이렇게 초롱이는 지금까지 총 7번을 등장했다고 하는데 초롱이의 마지막 장면은 짱아에게 인형을 주며 이런 말을 남기고 사라진다. 이것을 갖고 있으면 날 만날 수 있어 라고 말을 한 후 짱아는 화장실로 들어가 사라지고 그 순간 짱아는 그 인형을 화장실로 던져버려 그 인형 또한 사라진다. 그런데 그날 밤 아빠가 퇴근하는 길에 짱아의 선물을 하나 사오는데 그건 짱아가 화장실로 던져버려 사라진 그 인형이었다. 그 인형은 미래에서 온 초롱이가 아니 짱아가 과거의 아빠에게서 받은 선물이었던 것이다. 또한 짱아가 자신을 너무 혼내는 엄마가 진짜 엄마인지 확인하기 위해 미래에서 올 정도라는 건 짱구의 사망으로 인해 엄마 복미선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을까라는 상상을 해본다. 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초롱이는 등장하지 않고 작가도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 이야기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크레용 신짱은 최종화가 있다. 안타깝지만 짱구의 작가 우수이 요시토상은 낙상사고로 사망했다. 그게 2019년 9월 11일 일이었다. 우수이 요시토상이 사고사였기 때문에 이제는 원작자를 통한 최종화는 세상에 나올 수 없다. 하지만 워낙 긴 시간 사랑받았던 만화였기에 짱구에 대한 최종화는 작가가 아닌 사람들의 상상력을 통해 도시전설로 탄생되기 시작한다. 오늘은 그 중에 사람들에게 반응이 좋았던 최종의 4가지를 알려주려고 한다. 그 첫 번째로는 이 모든 이야기는 복미선이 망상으로 그려냈던 행복한 꿈이었고 이야기는 복미선이 꿈에서 깨어나며 끝난다. 두 번째 최종화는 짱구의 아빠 신영식과 엄마 복미선은 돌연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고 남겨진 짱구와 짱아는 어쩔 수 없이 서로 흩어져 살며 끝이 난다. 세 번째 최종화는 무대가 현재에서 미래로 옮겨진다. 어려서부터 철수를 잘 따랐던 짱아는 철수와 결혼을 하며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끝이 난다. 네 번째 최종화는 짱구와 떡잎마을 방범대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전과 같이 평범한 하루를 보낸다는 이야기로 끝이 난다. 우리 둘이는 네 번째, 지금과 같이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스토리로 끝나는 최종화가 마음에 든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미 우수이 요시토상이 만들어 놓은 스토리가 있다. 극장판으로 20여 년 후에 떡잎마을 방범대와 그 가족들에 대한 미래 이야기인데 아직 못 본 분들을 위해 잠시 소개하겠다. 두둥. 떡잎마을 방범대 철수는 엘리트 사원이 된다. 유리는 과중한 업무에 꽤 지쳐 보이지만 떡잎마을 유치원 선생님이 된다. 그리고 훈이는 5살 때 만화가를 꿈꾸지만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다. 코올릭의 맹고는 소문이야 어찌되었든 위대한 로봇 연구자가 된다. 짱구 동생 짱아는 국제경찰이 되어 바이크를 타고 다니고
아빠 신영식과 엄마 복미선도 건강하게 살아계신다. 물론 엄마는 통통한 할머니 모습으로, 아빠는 머리숱이 좀 없어진다. 흰둥이는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이미 무지개 다리를 건넜지만 흰둥이와 똑같은 후손들을 많이 남겨놓는다. 그럼 짱구는 어떻게 되었을까? 잠시 가족사진 하나 찍고 가겠다. 3, 2, 1 찰칵 찰칵. 이제는 하나를 주문하면 알아서 2가지까지 해주는 우리에게 폭풍 칭찬을 날려준다. 짱구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짱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보다시피 짱구는 얼굴이 밝혀지지 않고 직업도 불명으로 나온다. 하지만 평행우주족 짱구는 영웅. 못된 인공지능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한다는 영웅이 된다. 어릴 적부터 액션 가면 노래를 그렇게 불러대더니 역시 짱구답다. 어떻게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날씨도 덥고 해서 남양특집으로 도시전설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여행지는 짱구마을 카스카베 마을이었습니다. 짱구는 문말려 속 마을의 배경지로 실제로도 존재하는 마을입니다. 짱구를 좋아하는 팬들이라면 한 번쯤 와봤거나 와보고 싶어하는 마을이기도 하죠. 시부야에서 전철로 1시간 거리로 카스카베 역에서 내리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생각보다 너무 심심해서. 역 앞에 꾸며놓은 짱구의 트레이드마크인 엉덩이 조형물 한번 보고, 역 주변 여기저기 짱구로 도배된 광고 간판 몇 개를 보고 나면 더 이상 뭘 봐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 깜짝 놀랄 겁니다. 네, 사실 영상에서 보여드린 저거 역사에서 제일 가까운 액션마트와 날아가던 3층에 꾸며놓은 부리부리 시네마 스튜디오 말고는 걸어서 딱히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짱구의 찐팬이라면 알이 꽉 찬 짱구마을 여행을 위해 사전답사차 관광안내소를 들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 떡잎마을 유치원으로 나왔던 광장 또한 차로 이동해야 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구석구석을 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은 필수. 일본 여행이 풀려 혹시 짱구마을 카스카베에 오실 계획이 있다면 이런 도시전설 하나쯤은 알고 여행하신다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도 좀 더 알짜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엽서, 관광 안내 책자, 그리고 색칠 공부. 집에 들어가면서 크레용 하나 사가야겠다.